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대구 동지들 존경합니다. 이 시대의 혼을 넘고 나라를 정상으로 혹은 문명의 첨단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꼭 우리 이 목표 달성하도록 합시다. 지금 나온 썩어 빠진 대법관들의 판결, 여러분들 판결 전문 대법관 홈페이지가 있으니까요. 보십시오. 초등학교 똑똑한 친구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제가 본 판결문 중에서는 가장 비겁하고 비루하고 사악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고발하려고 합니다. 공개장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성의 언어로 주는 말에 표현은 정중하게 그러나 그 내용은 아주 근본적인 뜻을 담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나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법관에게 보내는 공개장 2010년 7월 28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2010년 4월 15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중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무효로 하고 정인령을 당선 인율로 한 결정을 무효로 하라고 청구한 것에 대하여 원고의 주의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의해 4.15 총선 이후 수많은 유권자 국민이 제기해온 불법 부정선거 의혹은 해소되기 시작한 것인가? 이 판결에 이어서 전국 253개 지역구 절반에 육박하는 125개 선거구에서 제기된 선거소송이 이제라도 적법 절차에 따라 엄밀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인가? 우리는 7.28 판결이 4.15 총선 부정 의혹을 해소하고 나머지 선거 쟁송을 정의롭게 해결하는 단초라기보다는 재판을 통해 문제를 이봉하고 호도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이 판결은 선거 쟁송의 판정 원칙,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 탐구와 농구의 추론의 엄밀성, 형평성, 합목적성의 준수를 통하여 사법 절차의 권위를 수호하고 재판의 실익까지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판결의 이유는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의 무결성을 엄정하게 증명하지 못했고 원고의 청구 이유를 정치하고 적확한 법들로 논박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4.15 총선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광범위하고 합리적인 선거 부정 의혹을 해소하는 데 실패하였다. 결국 이 판결은 재판이란 법이 정의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지닌 헌신, 즉 정의의 실현을 선언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7.28 판결은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실정적인 차원에서 진위평가의 개별적, 잠정적 최종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판결은 장차 법규범의 권위를 보장하는 진실성과 정의의 척도, 지성적 차원의 법 논리성, 그리고 사회 정치적 영향에 대하여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님, 자유 변호사협회,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세 단체는 이 판결 이후의 국가적 분열 발작을 크게 우려한다. 이에 우리는 이 재판을 담당한 대법관과 대법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시대의 질문을 담은 공개장을 발표한다. 첫 번째 시대의 질문은 엄연히 공직선거법 225조 법률에 정해진
선거쟁송의 신속 처리가 무시된 채 그 어떤 이유도 의료의 설명도 없이 재판이 2년여 이상 지연된 사실에 대해 대법관과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주권자 국민과 쟁송 당사자들에게 해명해야 되지 않겠는가. 공직선거법 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의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소송이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180일 이내에 처리되도록 명하는 것은 그 신속성 여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지속의 기초적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선거소송은 거의 예외 없이 180일 이내 처리 원칙이 지켜졌음에 반해 4.15 총선 관련 소송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원의 비추어 4.15 정성에 대해서 지연된 판결은 판결이 아니다 라는 식의 법규본 냉소주의와 사법절차 불실 정서가 팽배하게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법부가 존재하는 본원적이며 궁극적인 이유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재판으로 정의의 척도를 결정함으로써 주권자 국민의 권리와 대한민국의 안녕 질서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는 불문가진의 상식이 아닌가. 그런데 현재의 대법원은 왜 문제의 지연된 재판의 참담한 현실을 자초했는가. 이것이 의도된 것이라면 재판의 진실성 여부와 별도로 주권자 국민과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심대한 도발이 아닌가. 만약 이것이 의도되지 않는 것이었다면 재판을 맡은 대법관 그리고 대법원은 주권자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의의 지형과 공백 상태를 초래한 위기조정자임을 위기조정자의 책임을 맺지 못할 것이다. 당장 대법관과 대법원장은 책임 있는 성명이 필요하다. 두 번째 시대의 질문은 7.28 판결의 이유가 과연 선거 쟁송의 진실을 탐구하고 정의를 확인하기 위해 서술된 것인가? 아니면 미리 내정된 기각이라는 주문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꾸로 자의적으로 장문을 한 것인가이다. 7.28 인천연수구 선거쟁송에 대한 기각 판결은 법논리의 엄밀성과 판결의 형평성에 있어 심대한 하자가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 쟁점의 차원에서 원고는 4.15 총선의 선거 무효의 사유의 하나로 디지털 선거구조, 재판부에서는 전산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의 범죄적 적용을 들어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디지털 정보 보존의 유무에 대한 어떠한 확인도 없이 전문적이고 엄정한 검증을 위해 필수적인 공적 수사도 거치지 않고 이른바 전산 조작의 불가능성을 들어 추단한 후 디지털 선거 부정의 부정죄를 확인했다. 이런 재판이 아니고 손뼉이 안 쳐졌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주원을 언급도 않고 무시했습니다. 재판의 성격이 없죠.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선거 부정 쟁송에 대한 범죄 입증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단언한 후 원고의 입증 무시를 적시하면서 선거 부정의 부재 혹은 입증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세계 어떤 재판에서 이토록 국가가 관장하는 범죄, 국가가 관장하는 행정관리의 범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피고가 그걸 입증하다. 수사를 하면 가능하죠. 수사를 해야 되는 문제지 원고가 입증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 이유에 대해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규칙을 존재하고
국민이 참관 감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선거 부정 범죄의 부재와 불가능성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 시민이 단순한 직관으로 이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물, 대천 투표, 일자리 투표 등에 대한 과학적인 감정과 엄정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거치지 않은 채로 그 증거 능력 없음을 확정하고 있다. 아울러 판결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오류를 전제하거나 일정한 제도의 존재, 예컨대 우체국이 존재하고 우편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택배 회사가 했다라는 것은 숨기죠. 우체국이 했다는 이유 때문에 범죄 가능성을 전면 배제한 논리를 전제하기로 했다. 애초에 재판이 불필요한 방식입니다. 그 논리가. 판결문은 그 어디에서도 선거범죄가 우발적이거나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고도의 진흥으로 기획되고 엄밀한 조직으로 진행되며 날로 첨단화되는 디지털 장치의 작동 가능성을 하등 열두에 두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의 현행 사전투표제가 사실상 종이로 보완된 전자투표제라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우리의 대법원 재판부에 대해 200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민주공화국의 선거의 요체를 평범한 시민이 직관으로 감시하고 통제해 있어야 하는 것이며 평범한 시민이 직관적으로 감시, 내 눈으로 직접 감시하고 통제할 수 없을 개연성이 있는 그 어떤 장치의 도입도 위헌이다라고 판시한 바 같은 의미를 과연 인식했는가를 물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재판부가 이를 몰랐던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 무시한 것인가를 알 권리가 있다. 알면서 무시했다면 범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에 이러한 이유로 7.28 판결문을 정독한 많은 자유시민들은 이번 판결문이 엄정한 객관성과 추상 같은 법 논리로 빈틈없이 작성되어 진실이 확인되고 정의가 선언된 정당하고 권위 있는 판정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문서가 대법원의 재판 문서이기보다는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유성을 두둔하기 위한 변론서와 같다고 평가하고 있다. 파출소에 불이 켜져 있었으니 그 동네에는 절도도 강도도 없었다라고 단언한 것과 거의 다름없는 그야말로 소가 웃은 코미디가 이 재판이었고 시중에는 이 판단이 자자합니다. 우리 주권자 국민은 이렇게 허술한 판결문을 보기 위해 통상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기한을 훨씬 넘도록 인내하고 기다렸던가. 세 번째 시대의 질문은 먼저 제기한 두 질문에서 문제를 삼았던 지연된 판결, 이 지연된 판결의 불행한 진실과 사이비 정의의 선언을 바로잡아 선거 무결성에 입각한 선거 정의를 수립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다. 4.15 총선 직후에 사회정의를 발언한 정 교수는 정경은 21대 총선 후 격허에서 제기된 국민적 의혹은 자와 우, 진보와 보수, 여와 야 등 정파적 편견이나 소위 업무선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주권 원칙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구체적이며 정확하게 밝혀져야 함을 지적했다. 이게 2020년 5월달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의혹에 대한 우선적이고 최종적인 해소 책임이 있으며 선거의 당사자의 여야 정당과 정치인과 여야 정당과 공직선거에 투부한 사람들은
선거 부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진력하는 것이 정치적 책무에 포함되므로 정치적, 정파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말아야 한다. 헌정질서의 수호자인 검찰은 시민단체의 고발 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임하고 법원, 정부, 국회는 그 결과에 따라 사법재판과 행정적, 입법적, 구속적 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언론과 시민단체 주식인들은 선거 의혹에 대한 국민 분열의 조장자가 아니라 의혹 해소를 공정하게 지원하는 이성적 공론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함을 주장해 왔다. 선거 초기입니다. 한 달 됩니다. 이에서 나아가 적용하는 한국의 제도권과 시민단체는 선거 부정 의혹, 사전투표, 전자개표 등 선거제도 자체에 내재된 문제점으로부터 유리함을 직시하고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바에 중지를 보여야 함을 주장했다. 이러한 우리 정치적이고 정당한 요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대법원 등 헌법기관에 의해 철저히 유시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제도권, 언론과 상당수 시민단체, 지식인 그룹은 소위 음모론을 제기함으로써 선거 부정 의혹 자체는 사회 정치적 금기가 되어버렸다. 당시나 지금이나 한국 사회는 상식이 상식으로 정의가 정의로 진실이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극단적인 이념 정치, 거짓과 기만의 이익 카르텔 정치가 그 말을 발휘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주권자 국민의 정신은 오염되고 국가는 아직도 참을 수 없는 타락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의 지성으로서 이 암흑과 타락을 극복하고 국민과 국가가 밝은 번영으로 전진하게 하는 문명의 향도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특히 우리 미래 세대가 여전히 문명과 이성의 바른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시대적 소멸의식을 다진다. 그것은 국민 주권의 원칙과 민주공화국 헌법 질서의 온전한 회복의 출발점인 선거 무결성 확보를 위한 국민적 연대의 견인을 요소로 한다. 늦었다고 해서 법적, 사회, 정치적 후폭풍이 두려워서 진실과 정의를 추구를 위하는 것은 문명의 타락과 역사적 흑태를 방조함을 의미한다. 저들이 역사의 범죄자이면 우리가 침묵하면 내가 역사의 공범이 됩니다. 우리는 역사의 공범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물질적 번영과 합리적 제도가 물질적 번영과 형식적 제도의 완비가 곧 국민 주권주의와 국가의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을 존중하고 정의를 확립하려는 정신과 가치를 추구할 때 비로소 개인의 성숙, 국가의 번영, 문명의 진화가 가능하다. 사회부정 선거 의혹의 해소는 무엇보다도 선거 쟁송의 지연된 판결에 대한 공적 책임을 묻는 것에서 시작한다. 다음으로 무수히 남은 선거재판이 공정하고 엄정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와 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당연한 과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국가기관과 정파, 언론과 시민단체는 정치적 불탄자를 넘어 역사의 범죄자로 규정되어야 한다. 정의의 기관으로 대한민국 소유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법원, 그것도 그리고 최고판사의 명예를 표상하는 대법관들의 자증과 심기일전을 요청한다. 정의의 독립적 시행은 정치적으로 건전한 국가의 건강한 법화다. 판사들이 정치적 외압과 유혹에 의해 아니면 스스로 야합하여 우리를 만들면 국가는 질식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은 법도에 정한 대로 독립, 타협,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문명국의 영예로운 판사를 원한다. 선거 무결성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정의가 이로써 부활함을 확신한다. 2022년 9월 20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섭은 자유변호사협회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이사입니다.